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6월 30일 수요일인데요. 오늘 6월 마지막 날 증시가 마감이 됐죠. 장중에 3,300을 다시 탈환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종가는 3,300에서 소폭 밀리고 3,296포인트, 약 10%, 10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는데요. 오늘 6월 마무리 장세하고 또 지난주에 제가 7월 달 관심 종목들 선정해준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시황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을 시작하기에 앞서 본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도 매수를 유도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고요. 운영자의 경험과 주관적 판단에 의한 분석이니 매매에 참고하시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회원님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시황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3,300, 장중에는 물론 3,300을 훨씬 또 돌파했다가 약간의 공방전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특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그런 우려, 다시 또 794명 정도 올라와서 경기 위축이 우려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들이 많이 작용했죠. 그걸로 인해서 진단키트 관련주, 치료제, 백신 관련주 이런 쪽의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아무래도 진단키트 관련주 하면 핵심주가 시젠이 되겠죠. 근데 이제 특징적인 거는 장중의 변동폭하고 종가 무렵에는 다시 또 많이 되밀린다고 하는 점. 근데 내일도 비슷한 모습이겠죠. 아무래도 시젠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고점을 형성했다가 좀 9만 원대를 기록해 놓고 또 순간적으로 지금 7, 8천 원 정도, 만원 가까이 또 조정을 한 그런 분위기거든요. 요 상황에서 우익꼬리를 자꾸 남기면서 종가 무렵에 대밀리는 그런 분위기인데 내일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발표하기 전에 오늘 794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장 시작 전에 대부분이 오늘 추가 그 확진자들 이 숫자가 늘어났다 싶으면은 시초가에 시젠 같은 종목을 공략을 해서 장중에 3%에서 5%, 이제 이런 고가주들은 5%까지 수익 내기가 쉽지는 않죠. 변동되는 폭이 한 3% 정도 작으니까 시초가에 매수하고 한 1,500원에서 2,000원 정도를 HTS로 하게 되면 그 정도도 작은 수익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오늘 이제 진원생명과학이 여전히 mRNA 백신 이거하고 관련하고 그 다음에 자회사의 상장 이야기 이런 쪽으로 해서 주가가 오늘 상한가를 굳히는 듯 장중에 5만 500원까지 갔다가 종가 무렵이면 상한가에 여러분이 이런 종목들 매매를 하실 때요. 상한가 들어갈 종목들은 빨리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상한가를 시도하다가 못하고 밀리면은 종가에는 일단 현금화하는 그런 세력들 때문에 주가가 밀리기가 쉬운데 오늘 장중에 이 고점을 종가 무렵에 전부 다 또 반납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종목도 그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항상 그 윗꼬리를 남겨주는 그런 종목이니까 내일 아침에 또 한 1,000원 정도 이상 상승해서 출발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때 단기 매매로 물론 이제 고가권에 진입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런 고가주들보다는 그 지난번 자연과 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그 매매하기 쉬운 편안한 그런 종목에 관심을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그 상장하고 관련을 해서
오늘 카카오도 또 연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오늘 16만 3천 원 플러스 5천 원이었고 장중에 16만 5천 원까지 갔다가 주가가 조금 밀렸는데요. 이런 종목도 또 단기적으로는 지난번 고점 매물 나올 수 있는 그 가격대이기 때문에 16만 5천 원에 추격 매수하는 거는 조금 주의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낫겠죠. 언제 또 급작스럽게 공매도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출회되면서 많이 조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 단순히 카카오뱅크의 상장을 놓고 안심하고 들어가기에는 위험부담이 따른다는 점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상승하면서 지난번 제가 7월 그 관심 종목, 볼 종목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기적으로 실적 호전주들 쪽으로 강력하게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코롱 인더스트리가 몇 차례에 8만 원 돌파 시도를 하다가 오늘 이제 8만 원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게 7만 3천 원에서부터 계속 여러 차례 고점에 올라갔다가 밀리고 다시 또 오늘 8만 원에 안착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롱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아져서 관심을 갖는 것도 상당히 좋겠지만요. 코롱 인더스트리의 조금 그 일봉 차트상에서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될 게 신고가 부근에서 조정을 항상 크게 받는다고 하는 점, 이걸 염두에 두시고 내일도 혹시 미국 시장이 강해서 주가가 좀 강하게 출발을 하면서 8만 한 2,500원 뭐 또 이렇게 그 신고가를 기록했다고 그래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기존에 장대 음봉이 한 번씩 나왔던 그 사례를 잘 주의하시면서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일 고점 매도로 대응을 하시고 또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도 가급적 상승할 때 따라 붙는 것보다는 장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코롱 인더스트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니까 지금 코롱 인더스트리의 자회사인 코롱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코롱 플라스틱이 오늘 장중에 7% 정도 올라가다가 종가 고스란히 또 반납을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의 고점에서 물론 일봉상의 윗꼬리는 길게 남겨서 당일 매매하기는 좋은데 내일 마찬가지로 코롱 인더스트리가 강하게 상승을 하면 코롱 플라스틱을 조금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했던 8,500원의 이 고점, 직전의 고점 6월 20일경에 8,850원까지 상승했다가 좀처럼 이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코롱 인더스트리 상승 과정에서 코롱 플라스틱도 한번 또 신고가 도전할 그런 가능성이 높으니까 코롱 인더스트리를 손대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은 코롱 플라스틱을 주의 깊게 보고 접근하는 것이 당일 매매로 활용하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호전주로 거론을 했던 LG 디스플레이도 장중에 오늘 24,900원 이게 실적은 많이 호전됐다고 하는데 지금 25,000원을 돌파하기가 상당히 무거운 그런 주식이거든요. 그런데 뭐 중기로 실적 호전주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추세가 확연하게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사놓고 중기 투자하시는 분한테는 적당하게 좋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좀 짧은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소 지루한 감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데 여하튼 실적 호전 재료로 인해서 최근에 좀 활발한 그 25,000원 돌파의 시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거론했던 페노션도 오늘 장중에는 8,800원까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페노션도
이런 상황인데 고가에 따라붙는 그런 전략보다는 조정 시에 매수를 하고 또 이런 종목들 지난번에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으로 순매수한 이유로 지금 고점 부근에서 어느 정도 횡보 양상을 보이면서 그래도 주가 상승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보유 관점은 계속 유효한 것 같습니다. 페노션도 오늘 기관과 외국인 정도 기관이 오늘 외국인이 소폭 매도는 했지만 여전히 기관의 관심이 높은 종목이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오늘 고점이 8,800원에서 종가 무렵에 다시 보합권대로 밀렸기 때문에 내일도 충분히 상승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또 오늘 모처럼 TK 케미칼이 또 고점 부근까지 도전을 했다가 종가 무렵에는 마이너스 2% 정도로 하락을 하고 마무리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을 종가에 공략을 하시면 오히려 또 내일도 계속 이어지는 상승 시도는 또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TK 케미칼이 그 SM 상선이라든가 하반기 그리고 이제 그 스판덱스의 매출 호조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최근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다가 오늘 고점에서 조금 외국인 기관이 정리하고 개인들이 매수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일단은 또 가격 메리트가 생겼기 때문에 다시 그 기관이나 외국인의 저점 매수가 들어올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그 TK 케미칼이 강세를 보이고 그 다음에 페노션이 또 계속해서 매수가 늘어나니까 우리가 저가 약간 시세가 좀 덜 반영이 됐지만은 대한해운에 대한 관심도 이제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해운 마찬가지로 SM 계열사에 속하죠. 오늘 6% 이상 장중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에서 차트도 다소 안정적이고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또 그동안 기관하고 외국인이 좀 큰 폭으로 샀었던 거를 항상 특징이 기관하고 외국인이 많이 매수를 하면 고점 부분에서 틀림없이 그 외국인과 기관이 그동안 매집했던 물량을 내놓고 또 개인들이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이게 대한해운 같은 경우도 거래소 코스피 200 종목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공매도가 없어가지고 개인들의 매수로 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종목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개인들이 이 종목을 더 지금 현재 페노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비교해서는 훨씬 주가가 상승한 그런 측면이었고 지난번 SM 상선의 그 상장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TK 케미칼이 많이 오를 때 이 종목도 4월 말에 3,900원까지 상승을 했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오늘 또 상승 시도를 하면 그 중간에 무산되기는 했는데요. 이 종목이 안정적으로 상승 추세로 진입할 그런 가능성, 저가 메리트가 많이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대한해운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또 대원전선과 대한전선 또 지리한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이제 대한전선은 지금 3,000원대 박스권, 오늘 또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매수 들어오는 것을 하나 위안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요 가격대에서 주가가 조금 하락할 듯하는 그런 분위기가 풍기면 외국인 매수가 그대로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측면들 오늘 또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이 59만 주 정도 매수를 했죠. 그래서 대한전선은
여하튼 그 지금 지지 라인을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이 지속되고 있는데, 여하튼 금융권에 대한 매물도 조금 줄어든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도 그렇게 이 가격대에서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매물을 정리하는 측 입장에서 보면 3,000원 이상에서 좀 어느 정도 띄워가지고 매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많이 보인다, 이런 측면이죠. 그리고 오늘 대원전선도 주가 출발은 비교적 좋게 3% 이상 또 상승을 하다가 좀 마무리됐는데요. 다소 상승폭은 조금 미흡한 면이 있었죠. 근데 오늘 또 최근에 뭐 대선 인맥주와 관련해서 또 그 2대 주주 전문가 하는 사람이 또 200만 주를 매도했다고 신문에 또 기사로 나왔거든요. 이렇게 윤석열 테마로 주가 크게 오른 대원전선 전무가 200만 주 팔았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 또 이쪽 윤석열 테마주를 엮였던 주가가 급등했다는 그 해석. 그러니까 단순히 회사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건 무관하게 테마주로 주가가 올랐고 그때를 이용해서 주주들이 매도를 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시장에서 아무래도 주가가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이겠죠.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비교적 3,000원대에서는 예전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주가를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보인다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어제 그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고 난 다음에 대선 관련주들의 그 열기가 상당히 꺾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느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시황에서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비주의에 쌓였던 것들이 한꺼풀 이렇게 벗기고 보니까 뭔가 미흡한 면도 보이고 좀 아쉬움이랄까요, 실망감, 그리고 주가가 거품으로 많이 올랐던 것들이 일시적으로 이제 거품이 걷히는 그런 단계가 되는데, 제가 그런 거에서 하나 그 힌트를 얻는다고 그러면 내일은 또 이재명 지사가 온라인으로 또 대선 출정식을 열지 않습니까? 어제 그 윤석열 후보가 했던 그런 그 주가 패턴이 이재명 관련주로 그렇게 주가가 다시 한번 반짝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재명 관련주로 뭐 많이들 거론되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동신주택이라든가 A텍 같은 어, 예, 윤석열 관련이, 이게 이제 제가 뭐 대선 관련주 최근에 이제 너무 또 침체되고 주가가 계속 조정을 하니까 우리가 전략상 매매하는 데 있어서 내일 같은 때 그 이재명 지사가 대선 출정식을 할 때 이재명 관련주들이 어제 윤석열 후보 기자회견 할 때처럼 잠깐 반짝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런데 이 동신건설 같은 거는 아무래도 저는 주가가 좀 고점이고 비싼 것 같아가지고 장중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이런 종목에서 길게 묶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가주에서 약간 가격이 싼 쪽에서 탄력이 좋았던 카스 같은 종목들을 내일 공략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토탈 소프트라고 하는 종목도 그 이제 부산 항만이라든가 이런 쪽에 전문으로 하는 그 회사인데요. 주가가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죠. 내일 정도에, 오늘은 그래도 그걸 의식해서 그랬는지 주가가 마이너스에서 소폭 플러스로 전환을 했거든요. 혹시 대선 관련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으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어제 그 대선 정책주로 주택 보급 관련한 것, 뭐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주택 확충이라든가 일자리, 오늘 또 저출산 관련주로 해서 아가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환매로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들이
반등할 거를 염두에 두고 어떤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 매매를 하시는 그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제 이제 베일이 이제 슬슬 걷히기 시작하면서 약간의 기존에 우리가 환상에 있던 것들이 조금씩 실망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요즘 주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렇게 될수록 아직 본격적인 행보를 하지는 않았지만 제3 후보들 관련 주식, 어제 이제 최재형 관련주로 이루온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픈베이스 이런 종목들이 어제 장중에 반등을 하다가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영화금속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종목들을 전략적으로 하루 이틀 보고 매매를 하시는 데는 만약에 추가로 하락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서 매매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THC라고요. 어제 이틀 연속 상한가로 올라왔는데 일단은 내일 매수를 좀 신중하시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회사에 제가 정보사항에 들어가 보니까 유상증자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이 유상증자가 48% 증자를 하는 최종일이기 때문에 내일 사게 되면 여러분이 증자를 받을 이게 증자가 1,400원짜리라 잘하면 이득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게 또 권리락이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자마자 권리락으로 손실을 볼 그런 상황도 되니까 일단 내일 그 주가가 좀 웬만하면 매수를 피했다가 권리락을 한 다음에 매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에요. 이게 유상증자를 여러 번 연기했다가 이번에 7월 5일 기준으로 48% 유상증자를 하는데 증자를 대부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유상증자를 그 염두에 두고 주가를 이렇게 띄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유상증자의 일정을 한번 잘 체크해보고 내일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